경기 파티자 주식 채널. 안녕. 오늘의 제목은 장기 투자가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요거 몇 번을 설명하고 오늘이 한 대여섯 번째, 한 여섯 번째 되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오너 리스크.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 오너의 잘못 한순간에 훅 간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삼성하고 하나를 비교를 했는데 요 하나의 실적이 좀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큰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오너 리스크야, 여기.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 투자, 요 가치 투자를 하자는 ESG, 요게 뭐냐, 착한 기업에 투자하자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브랜드 평판이라든가 소비자, 또 사회적인 신뢰, 그 기업이 사회에 또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자는 거지. 그리고 이 오너 리스크는 이 낙인 효과라는 거지. 이 반대는 뭐 후광 효과가 있지만, 이 낙인 효과는 기업이 한번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그게 이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거야. 뭐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거나 또 이제 어떤 이제 변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또 뭐 이 사명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희석을 좀 시켜서 뭐 이렇게 이 위기를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낙인 효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삼양라면이 1위였었어, 1위. 근데 그 우지파동인가 그게 있은 뒤로 이 삼양이 몰락을 해버린 거야. 지금은 농심이 1위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삼양이 뭐 절대 강자였지, 라면 시장에. 하지만 이 한 번 낙인 찍힌 효과 때문에 결국은 어때, 1위 자리를 끝내는 탈환을 못하고 이제 그때 뒤집어진 그 1위 자리가 지금까지도 농심이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고, 이 오너 리스크의 내용을 잠깐 보기 전에 뉴스 몇 개를 같이 한번 보자고. 요 삼성 잘 알지, 저 이재용 부서.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 어떤 오너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차질이 있겠지. 그리고 이 롯데 같은 경우도 이 예전에 그 형제끼리 갈등을 좀 빚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최근 거는 이런 거, 남양 오너 리스크 끝판왕이라고. 이거 뭐 다 알지, 이거는 누구든. 또 그 SK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횡령 배임으로 이게 기소됐다는 거, 이건 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판 1위라는 거. 그래서 주식이는 항상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비자 지수가 어떻게 되냐, 평판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건설도 다 있어, 이렇게 그 소비자들 평판 이 지수로 나오는 게. 그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이런 이 CJ 같은 경우도 이재현 회장이 그 조세포탈 횡령으로다가 뭐 그런 사건, 또 장남이 최근에는 저 마약 밀반입했었어. 이거 장남이 이 19년도에 CJ도, 하나 같은 경우는 이거 회장 청계산 폭행이라고 그래서 뭐 이것도 유명했었지, 2007년에. 그리고 2남은 또 뺑소니 대마초, 3남은 술집 종업원 폭행, 뭐 일감 몰아주기, 요 횡령 배임도 있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갑질로 또 한동안 또 뭐 유명세를 날렸지, 여기도. SK 같은 경우는 뭐 회장 또 뭐 이혼 이런 거, 가정사 문제도 있었고, 아까 이런 문제.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그 방윤사 경영권 분쟁도 있지만 이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게 뭐 계속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여기도. 또 대림 같은 경우도 이거 요 갑질 요것도 있었고, 종근당도 마찬가지야, 얘도. 또 장남이 이거 성관계 또 이거 뭐 동영상 유포도 했었고, 대웅도 마찬가지야, 이게. 또 금화신하나 같은 경우 최근이지. 남양유업 이거 최근이야.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뢰밭이 많은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투자하면서. 이걸 놓치기 쉬운 게 지표가 아무리 좋아.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낙인 효과 때문에 가치를 평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만큼에. 그만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만 이런 이유들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어. 워렌 버핏이 한 말. 이거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거야. 한순간에. 어떤 기업이고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면 아무리 큰 대기업도 나락으로 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남들이 이제 요거는 요 이제 밑에 얘기야.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땐 반대편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종목이 안 오른다면 왜 안 오르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당하는 거야. 이 삶은 개구리 그 효과라고 그 얘기가 있지. 냄비 속에 개구리 넣고 서서히 끓이면은 개구리가 그냥 처음에는 미지근하니까 따뜻해서 좋지. 자기가 삶아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야. 만약 뜨거운 물에 툭 던졌으면 턱 튀어나갔을 거 아니야. 그잖아. 갑자기 충격이 왔으면. 근데 서서히 끓여 죽이는 거는 이 내가 삶아서 죽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항상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그 반대편을 봐야 되는 거야. 어떤 주식이든 남이 다 좋다고 그러면 그게 항상 고점이었어. 내 경험에는. 남들이 좋다고 그래. 한 10명 중에 9명, 8명이 좋다고 그래. 그럼 그거 고점이야, 그때가. 물론 뭐 이거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암울하면 하락하는 거야. 그리고 지표가 나빠, 뭐 적자야. 그래도 미래가 밝으면 상승하는 거야. 그런 게 지금 보면은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것들을 지표로 따지면은 투자 가치가 있어, 이게. 하지만 미래를 밝게 보면 가는 거지만, 지표가 아무리 좋아 해도 미래가 암울하면 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성장주에서 배당을 증가시킨다 이러면 약간은 의심을 해봐야 돼. 요거는 그냥 뭐 여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어디 업체가 이제 성장성이 있던 데가 갑자기 이제 배당을 늘려줘. 그런 데들은 일단 자기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남는 돈으로 좀 주주에게 좀 환원해 주자.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면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배당보다는 투자를 더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요 기업이 아니라 성장성에 좀 성장주가 이랬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고배당주라는 거는 어떤 뭐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야. 자기가 이 매출을 확연히 늘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회사들이지.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전통적인 고배당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배당을 안 주던 성장주들이 배당을 갑자기 늘려. 이런 거는 조심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래 요 표는 이 업종이 틀려. 삼성과 하나는 일 자체가 틀려. 반도체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항공, 그리고 뭐 생명도 있고, 뭐 저 건설, 뭐 이런 것도 있고, 방산 쪽이야 거의. 그렇다 보니까 여기 업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미래 가치나 브랜드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요 하나를 좀 더 세분해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려고 전에 했던 게 좀 미진해서 그걸 보충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를 보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그랬지. 하나는 이게 5,000원이고. 일단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1분기에 펄을 계산한 거야. 이게 주당 이익이 삼성 같은 경우는 1,044원을 냈어.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3,092원을 해서 하나가 3배 정도가 더 많아.
주당 이익으로는 더 많아. 이게. 그래서 얘는 10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야. 여기 32,000원이라는 게 얘 10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고, 영업이익은 얘는 9조, 얘는 8,400억. 그래서 얘로 보면은 11배가 차이가 나, 이게. 그리고 얘 매출로는 5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매출을 7.4배가 요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얘는 0.2배가 요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시총은 200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 얘하고. 그리고 배당률로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7%가 나오고, 이 하나 본주는 요게 나와, 2%대. 그리고 우선주로 따지면 하나 3우 B가 이게 750원으로 4.76%로 요 삼성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은 아니지, 4%대니까 요 정도 준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65조야. 요거는 작년 동기 매출보다 18%가 증가를 한 거야. 이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45%가 증가를 했어요. 45%. 이거는 45%가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45%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매출이 12조였어. 요거는 작년 동기 비해서 11.3%가 줄었어. 오히려 얘는 줄었다는 거야. 뭐 줄은 거는 일단 안 좋지. 하지만 그 영업이익은 186.2%가 증가를 했어. 요거는 뭐야, 이게 뭐 원가 절감을 했다던가 뭐 기타 이런 거 어떤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43%가 증가를 했어. 얘는 특징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 하나생명보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하나건설, 하나호텔 리조트 이렇게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을 자세히 보면은 얘 지분율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 하나가 지배하고 있지. 얘를. 하나건설은 이제 95%. 그리고 이 생명보험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37%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얘는 하나에어로는 1950%가 상승을 했고, 얘는 52.4%가 상승을 했어. 요렇게 돼 있고, 요거를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고. 얘의 한번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지주사니까 이 밑에 있는 업체, 사업회사들의 어떤 흐름인지를 봐야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 보면 11월 달부터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 기간도 충분히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한번 잡았어요. 이렇게 바닥이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바닥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서 여기에 요 때를 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야. 일단 이렇게 뭔가 좋은 하나 에어를 좋게 보는 세력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지. 평소 거래량을 보면 요걸 보면 확연하게 도드라져 있지. 거기서 이렇게 매직 구간, 주식이가 좋아하는 이런 매직 구간을 거쳐서 여기 한번 머리통을 내밀었고, 또 한번 이렇게 요 선을 이탈 안 했는데 요때 조금 위험하게 이제 얘 봉의 밑선으로 와 있어. 지금 마감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좌측편으로는 매물대가 없다는 게 보이지. 이쪽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 상승을 할지,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서 더 놀지, 일단 얘를 주목을 해야겠지. 얘 윗선으로 이탈한다면 위험한 신호야, 일단은. 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얘의 모습은, 자, 여기를 보면 얘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 이 8월달부터, 작년 8월부터 상승을 하고, 요런 조정을 줬었지. 그리고 얘를, 지금의 위치는, 얘의 위치는 여기야, 여기. 요 위치에 와 있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큰 물량들이 터진 때가 있어, 여기를 잘 봐, 이렇게. 자, 여기도 터지고.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도 뭐 조금 큰 물량은 여기 하나 있고, 자, 여기를 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때가 아무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라인이지. 거기 선에 지금 와 있는 거야. 요 선으로 연결했을 때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의미는 있겠지. 왜냐하면 이쪽에 매물벽들이 이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뚫고 올라가려면 힘이,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고, 또 내리려면은 또 여기 받쳐주는 게 힘이 너무 없어, 여기는.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요 밑에서 받쳐준 힘이 좀 별로 없는 모습이야. 요 길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다 손실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좀 안 좋은 모습이다. 그런 거고. 한번 하나생명 보자고. 얘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큰 물량이 터졌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한 물량, 여기에 거의 이제 고점인 상태에서 물량이 한번 터졌고, 얘가 여기를 이탈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야겠지. 요 선에서 지지를 좀 받냐, 만약 더 떨어진다면. 제일 좋은 건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얘가 꺾여서. 근데 보험 쪽이 요때가 고점 신호였고, 그다음부터 쭉 좀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이 보여서 요건 좀 안타깝지. 그러니까 주로 요 업체의 흐름은 요렇다는 거고, 얘를 보면은 특징적인 게 여기 요 큰 물량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매도 물량인지, 여기 하나 큰 물량이 있었지. 여기 보면 요렇게, 여기는 이제 도지 모양이니까 여기 보면 거의 요 선에서 이제 도지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요 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얘로 봤을 때 이 큰 물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단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탈만 좀 안 해주면, 요 안에서만 놀면 그래도 흐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줘. 일단은 뭐 이 기업이 낙인을 찍혀서 뭐 어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는 이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겠지.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일단은 이 기업 가치는 뭐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분식하지 않았다면 이걸 믿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지표를 믿는다면 어떤 흐름이 좀, 여기서 어떤 흐름이 더 나아진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태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 얘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급격히 올라왔어.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고 또 물량이 터진 이 점을 연결하면 이 선이라는 거야. 이거. 항상 주식이가 강조하는 거, 이 선을 연결을 해서 얘의 심리를 보자 이거지. 이 사람은 상당히 고통의 기간을 겪고 있을 거야. 이 기간의 고통을. 또 가격의 고통도 겪지만 기간의 고통도 상당할 거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얘 위치는 지금 보면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여기. 그리고 아까 하나하고 좀 틀린 게, 요 받치는 물량을 봐야 돼, 여기에 받치는 게, 자, 요 정도의 흐름이라는 거지. 요게 힘을 받으면, 요게 톡 치면은 요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 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요게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지. 이상적인 거는 이제, 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요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지.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너무 이걸 힘을 너무 쌓아놓은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거는 그냥 공학적인 얘기야. 뭐 나도 하도 오래돼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내민 거지, 이렇게 그림상으로. 요걸 이 외팔보라고 그러고 요거를 캔틸레버라고 그래. 근데 여기 보면은 봐, 여기 이제 팔을 이렇게 한쪽 팔을 뻗은 형태라고 봤을 때 여기 힘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똑 부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헌치를 두거나 뿌라켓을 갖다가 뿌라켓으로 여기를 받쳐줘야 이놈이 안정적으로 안 부러지고 버티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제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뽑혀 나가잖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뭐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 밑에는 이렇게 받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안 부러지지. 근데 이게 만약 없고 그냥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 계속 하중을 쌓아나가면, 하중만 계속 쌓아나가면 이게 부러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주가라는 게 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어때, 요런 부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정적인 거를 이렇게 삼각형 구조라고 그러지,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야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예를 들어서 어떠냐 하면은, 이 종이를, 이렇게 종이가 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뭐 책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 무게를 버틸 수가 있어, 이 종이가? 그냥 이 낭창낭창한 이런 종이가? 하지만 종이를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놔. 여기다가 이렇게 책 올려놓으면 올려놓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무게를 버텨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게 요렇게 해가지고 탄탄하게 이렇게 받치고 올라갈 때 흐름이 나오는 거야. 뭐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또 반대의 의미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는 또 이제 강하게 하방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또 큰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있는 놈은 여기다 뭘 올려놓으면 금방 주저앉아 버려, 이게.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내 여담이야, 이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 이게 뭐 주식하고는 그냥 뭐 대비한다는 게 어쩌면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런 힘의 원리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이런 흐름이지만 한번 현대차를 한번, 자, 이게 현대차의 모습이야. 여기 보면은, 자, 이거는 아까 계약은 좀 틀리지. 요렇게 크게 박스를 그리면 아까처럼, 야, 요런 모습을 보이고 한번 뚫었잖아, 이렇게. 요렇게 어느 정도 개미 털기가 돼서 개미가 털고 나가야, 이 심약한 개미들이 털리고 나가야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를 개미들, 그런 심약한 사람들이 털리고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여기서 소화시키면서 나가는 거지. 이게 그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한 번에 쏟아지면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뭐 요것도 보면은 이 중간에 이게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물량들이 없잖아. 한번 무너지면은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물량대가 여기야, 여기. 지금 여기로 보면 이 물량대야, 여기. 이 위로는 쉽게 돌파를 했지. 좌측에 매물벽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쉽게 왔어, 여기까지. 하지만 이게 만약이라는 거야. 여기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 받쳐주는 매물대가 없다는 거지. 최소한 여기 선까지는 와야지. 이거는 뭐 최악인 거, 그런 거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들 생각이 틀리겠지. 또 이게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게 뭐 업황이 또 뭐 아주 좋아지고 밝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면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뭐 주식이라는 게 딱딱 정해져 있고 누가 예상대로 맞추면은 그 사람이 신이지, 그잖아.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떼돈 벌지. 뭐 이거 설명하고 있겠어.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오너 리스크, 이걸 분명히 잘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지표상으로 좋다고 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야 돼, 무조건. 시장에는 순응하는 자만이 돈을 버는 거야, 시장에. 내가 여기 추세가 떨어진다고 거기 맞서면은 내 돈을 잃어, 결국은. 내가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떨굴 때, 이때는 중지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더 갈 수도 있는 거야, 막말로. 내가 얘를 보고 들어갔어. 그러면은 얘 위치보다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 안 좋은 신호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를 봐야 되는 거야. 내 돈을 지키려면. 이렇게 맞서면은 안 돼.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내가 원칙을 어기잖아? 그리고 이때 계속 사잖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어떤 때는 이게 이렇게 가는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자신의 원칙을 지켰으면 그 원칙이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야 돼. 이 원칙이 흔들려지는 순간 내 매매의 이 패턴이 흐트려지면서 결국은 수익이 멀어져.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좀 명심을 해주고. 자, 오늘 요 영상이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